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6화 커피와 카페 투어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한 주 쉬고 다시 돌아왔죠. 네, 어떻게 피님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본 거예요. 네. 저 네. 여행 간다고 방송에서 말한 적 없는데요. 아니 저희 휴식하고 온다고. 네, 쉰다고 했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잘 다녀오셨잖아요. 네, 너무나 좋은 네. 시간이었고 저희가 또 막 살롱 한 해 팟캐스트 한 해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약간 한동안 되게 달려오면서 뭔가 막 각 잡고 막 힘주고 막 뭔가를 했었어서 사실 뭔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힘들다기보다는 어쨌든 과로를 했었는데 네. 좀 한 주 쉬고 오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 맛있는 거 많이 드셨구나. 집에서도 많이 먹었어. 네. 봄이 되니까 많이 네. 먹어서. 그럼 우리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네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두 번째 최애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와 봄봄이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매일 마시고 매일 다니는 걸 먼저 얘기해보자. 그래서 커피와 카페 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제가 맞아 이것도 TMI인가요? 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일본어 학원을 가니까 학원에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커피와 콜라 중 뭐가 좋습니까? 뭐 이런 그냥 왜 그런 되게 사소한 질문들 선생님 뭐 이거 던졌는데 커피가 좋은데 왜 좋냐고 물어봤는데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커피면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유가 없는데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닌가요? 커피 이유 있으세요? 좋아하는 이유랄까? 사실 맛으로 따지면 맛이 있는 음식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거죠. 달콤한 맛을 더 매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시큼한 맛을 더 매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커피는 이제는 맛 그 이상의 것이 되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막 10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레시피나 이거 믹스 커피를 시작을 했겠죠. 네. 그때는 약간 그 씁쓸한 맛이 좋아지다가 그거를 몇 년을 먹다 보면 그 단맛을 좀 덜 먹고 싶어지다 보니까 점점 뭐 라떼를 먹다가 시럽도 안 넣고 먹다가 아메리카노의 그 쓴맛을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탄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죠. 저는 술 맛을 모르지만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소주 먹으면 알코올 램프 마시는 것처럼 맛이 이상한데 소주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그냥 단지 취하고 싶어서 많이 아니라 또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커피도. 그래서 그냥 문득 내가 왜 커피를 좋아했더라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막 이러면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지금 빠진 거죠. 글쎄요. 이게 제가 있잖아요. 지난번 방송 때도 느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최애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일상적으로 되게 가까운 것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이야기가 막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막 저는 방송에서 제가 그 목소리의 편차가 너무 큰 게 너무 진짜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얘기할 때랑 뭔가 약간 좀 흥분을 하면은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면서 되게 듣기 싫은 데시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서. 그래서 방송 때 좀 정신 차리고 계속 차분함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얘기하다 보면. 그쵸. 이게 또 좋아하는 얘기하면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네. 네, 본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저희가 근데 커피나 뭐 카페 관련 얘기는 사실 방송에서 이전에도 언급이 됐던 적들이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 묶어서 나왔던 적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아예 커피,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카페 투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들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고정된 한 곳의 카페만 다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뭐 여행을 갈 때든 일상에서든 뭐 새로운 카페를 가보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맛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나의 어떤 또 즐거움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냥 카페라고 하면 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카페 투어라는 이름을 또 붙이게 됐죠. 네. 그러면
카페 투어에 걸맞게 네. 처음 질문을 그럼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비님께? 이렇게 아, 되게 이렇게 짜여진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워밍업을 많이 하세요, 그죠? 본부님? 제가 오늘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한 주 쉬고 돌아오니까 감을 잃었나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워밍업이 시간이 필요한 느낌이래요. 예열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자꾸 뭔가 질문이 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찌르시는 그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다 잘라주세요. 아니, 이거 다 내보낼 거죠, 또. 네. 망했어,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럼. 네, 피님이 좋아하는 그런 카페가 어디신지. 근데 이 질문은 뭔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를 한번 선정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막상 딱 한 곳을 고르려고 하니까 그거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컨설팅 같이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본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클라이언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하루나 뭐 일상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요? 네, 우리 뭐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것들이어서 그런 이렇게 기억을 못할 수가. 걸 물어본 적이 네.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 같이 있었어요. 본부님 네. 같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확실해요. 근데 그때는 뭔가 가장 편안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복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도 많이 했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라고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또 최애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피님이 카페를 진짜 다양하고 새로 생긴 곳도 엄청 많이 가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애가 생긴다기보다는 맨날 새로운 곳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는 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카페를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목적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약간 좀 흥미가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막 찾아다니지는 말자 또 약간 좀 그런 것도 생기기도 했고. 아 근데 맞다 그거 있다. 제일 좋은 카페 피님네 홈카페. 아 저 진짜 저번에 피님네 갔는데 커피 내려줘가지고 그 이노다 커피잔에다 딱 줬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로 그 자리에서 그거 한 잔 먹고 저 리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근데 제가 뭐 그 기술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머신기에 내려서 드리는 건데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 뭔가요? 잔. 아시죠? 작고 네네네. 얇은 잔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클래식한 형태를 지닌 잔에 마셔야 그리고 이제 크레마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는 것과 이제 신선한 원두. 아니 진짜 맛있었어요.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잔을 더 달라고 되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은 막 여기저기 되게 좋아하는 카페들을 많이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조금 뜸해지기도 했고 요즘은 집에서 주로 많이 마시고 집에서 이제 잔을 골라가면서 마시는 그런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가장 빈도수로 따지면 정말 저희 집에서 제가 혼자 마시는 홈카페의 커피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카페들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해보면 스타벅스는 이제 일할 때는 좀 종종 찾지만 약간 빈도수는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너무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너무 스탠다드한 느낌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카페, 개인이 하는 괜찮은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약간 프랜차이즈를 가는 편인데 공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카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프랜차이즈를 선호를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일률적인 메뉴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오리지널리티 같은 게 느껴지는 근데 그게 커피 맛일 수도 있고 공간의 어떤 감성이나 디자인일 수도 있고 막 트렌디하게 꾸며진 곳도 사실은 조금 별로 좀 금방 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자기 감성이랑 뭔가 내공으로 뭔가를 펼쳐나가는 카페 같은 느낌이 들면 거기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다니는 데들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의 카페라든지 약간 로스터리를 하는 데들을 또 선호해서 막 로스터리만 찾아서 다녔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재생 건축으로 돼서 이렇게 나무 천장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카페들. 근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좀 스피커 큰 거를 가져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LP 플레이어를 재생을 해놓는다든지 하면 되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나 되게 드물게는 융드립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 그래서 뭐 최애가 한 곳은 아니지만 조금 꼽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둘 다 좋아하는 을지로의 커피 한약방. 거기 맨 앞에서 LP 틀어놓는데 바로 앞에서 커피 막 이렇게 수동으로 볶는 소리 들으면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트러사이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매장이 있지만 서교점을 좀 다른 데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여기 피님이 처음 데려가줘가지고 같이 가봤잖아요. 근데 이 공간 정말 매력 있잖아요. 되게 고요하고 바 자리에 딱 앉아. 근데 여기 머신이 없는 거죠, 여기는. 네. 그러면- 드립만 하잖아요. 그쵸. 핸드드립. 그래서 맞아, 가면은 맞아요. 그 원두를 고르고 핸드드립과 융드립 중에 골라요. 하나 전 융드립을 마시거든요. 그 되게 근데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보다 비싸고 엔트러사이트 다른 매장보다도 조금 더 비싸요. 저는 원체 바가 주는 그 공간의 특성이나 소리의 어떤 정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라서 가는 것도 있고 조용하고 깔끔해서 가는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뭔가 또 약간 이런저런 약간 얘기들을 좀 이렇게 터놓고 하게 되는 느낌도 저는 좀 있고 그리고 여기 공간 자체가 조용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잘 안 내잖아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소곤소곤 말하고. 아니 점원분이 뭐 응.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뭐 드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너무 ASMR. 속삭여서 저 처음에 당황해서 내가 이 정도 데시벨로 말해야 되나? 막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극도로 조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용한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기억에 남는 카페는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그 개인이 하는 되게 조그만 나무 문으로 된 카페가 있었는데 아침에 거기 약간 샌드위치랑 커피를 마실 겸 갔는데 되게 일본이라고 하기에는 좀 정돈이 덜 된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되게 작은 뭐 두 팀도 다 앉기 힘든 거의 그 정도의 작은 카페였는데 로스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니트로 커피라고 해서 질소 커피를 또 팔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그걸 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저 한쪽에 무슨 질소 가스 들어있을 것 같은 가스통이 이렇게 되게 매장 안 해요? 예, 너무 당황스럽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인이 굉장히 괴짜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게 뭔가 커피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의 감성하고도 뭔가 맞는?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카페들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엔트러사이트 서교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커피 한약방도 그렇고 근처를 가게 되면 그곳을 꼭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롱을 하고 있는 그 도림서재 옆에 헤비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가면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든데 평일에 뭐 오전에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혼자서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에 되게 좋아해서 가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막 삼성역이나 광화문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야 되는 복잡스러운 데를 가게 되면 이렇게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테라로사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잔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머그컵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드립커피를 시키면 되게 옛날스러운 클래식한 잔을 주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네요. 약간 꽃무늬 있고 되게 얇은 잔. 전 또 그 잔을 좋아해서 또 드립을 마시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최애 카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어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지점, 감성이나 어떤 커피의 맛에 지점을 지닌 곳들? 그런 곳들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범님은? 본범님 어디 얘기할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또 미리 예상이 아니, 되면 안 왜냐면 되는데. 우리 여기 녹음만 오면은 자꾸 거기를 항상 가자고 해서 제가 딴 데를 못 가봐요, 본범님. 저 때문에요? 아니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데 가자. 왜 말을 못하니 말이었어. 아니, 먼저 딱 집어서 우리 거기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싫다 그래요? 만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그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은 여기다. 오늘은 녹음 끝나고 여기서 커피 마시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누가 싫다 그래요? 아니 다음부터는 말 안 할게요. 아니 근데 저도 좋아하는데 본부님 유달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저 이것도 이거야말로 이유가 딱히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거기에 컨셉이나 어떤 분위기가 막 과하진 또 않아요. 맞아요. 그 적절함을 좋아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계속 같아요. 얘기 안 해주고. 끝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근데 네 그게 어디냐면요. 연남동에 있는 데인데 대충유원지라는 카페예요. 아 여기 전에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는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곧 2호점이 생기는데 2호점 위치가 무슨 산 근처인데? 2호점은 아무튼 여기서 좀 연희동인가요? 멀어요. 아니 여기보다 성북동? 한참 더 위로 올라간 쪽이었어요. 아무튼 거기가 그냥 단층으로 된 카페예요. 그래갖고 바 뒤편에도 좌석이 있긴 하지만 바 좌석이 메인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나무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다리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얇지만 그 부피는 되게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서 완전히 릴렉스 되는 느낌도 그쵸.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해요. 그 나무 의자가. 거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도 물론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할 요소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보모님이 아마 취향이겠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 자리 앉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간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게 바 자리다 보면 당연히 앞에 있는 바리스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들이나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도 돌리면 볼 수 있고 뭐 하는데 그게 거기에 약간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음도 있고 뭔가 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그 엔트라사이트 서교점처럼 아주 조용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로 구성된 공간은 완전히 시끄러워지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거기는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기도 있고 하니까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역자로 된 바면 우리 맨날 그 구석탱이에 앉잖아요. 다 보이는 자리 네. 한눈에. 그래서 얘기하다가 멍 때리면 바리스타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이게 뭔가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나서 확 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중간 어디쯤에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편안한 느낌? 그 자체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 우리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눈에 막 인스타그램에 막 대박적인 공간이야, 막 컨셉 장난 아니다 라고 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공간은 되게 트렌드를 쉽게 타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훅 왔다가 또 빠지면은 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기 쉬운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감각을 유지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주 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갖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카페의 사장님이 약간 공간 관련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적절함이라는 거를 잘 녹일 줄 아는 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게 더 공간으로서는 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또 바뀌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이 머물러도 질리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공간의 힘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기 가면 먹는 것도 지정되어서 다른 메뉴를 안 먹어봐가지고 여기가 커피가 그 아메리카노의 그러니까 원두의 종류가 3개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또 하나 뭐였죠? 플라스틱. 맞아. 저는 콘크리트만 먹어봐가지고 항상 그것만 먹거든요. 그거가 따뜻하거나 아이스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철근 먹어서 철근 하나, 콘크리트 하나 항상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묵직한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아마 철근은 조금 산미가 있고 콘크리트는 좀 고소하고 좀 딥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좋아하는 걸로는 이거고 자주 가는 걸로 따지면 스타벅스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할 때나 그쵸. 아니면 뭐 출퇴근할 때도 뭐 맞아요. 대충 유연진 사실 만약에 횟수를 친다면 일주일에 많이 가도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녹음날 맞춰서 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꼽아서 미리 지정하시는 거구나. 동네였으면 맨날 혼자 갔을 텐데. 근데 스타벅스는 이제 어쨌든 접근성이 정말 좋잖아요. 어디에 봐도 웬만한 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면 돈도 절약하고 훨씬 좋겠지만 이상하게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거의 근접해서 바로 나와서 바로거든요. 그리고 또 하필 거기가 리저브 매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커피값이 정말 너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자꾸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커피가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뭔가 정말 기능을 위해서 아니면 식사를 위한 게 아니라 약간 그 프리미엄한 기분이나 경험을 주는 게 크기 때문에 또 뭐 회사 안에 있는 더 저렴한 커피보다는 커피를 마시면 이제 그런 심리적 만족감 그쵸. 같은 맞아요, 거에서 좀 맞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사실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있는 편안함?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사실 저는 집에서 가깝게 스타벅스가 몇 군데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있으니까 집에서도 있다가 그냥 버릇처럼 사실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을 커피로 대체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밥집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또 도시락 싸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만 사 먹는 거의 그런. 근데 되게 웃긴 게 아침에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에 도시락 먹어요. 먹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산책 겸 나가서 또 커피 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밥값에 돈이 드나 커피값이나 정말 거의 밥이라도 아끼자. 약간,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밥값이랑 커피값을 다 합치면은 너무 비싸요. 근데 커피는 몇 끼니 또 안 먹을 수 없게 되는 게 좀 크잖아요. 아침에 안 먹으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곤해서 잠을 깨려고 먹는다 이런 것도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약간 그 이미 너무 내 몸에 카페인이 그런 것 너무 같아요. 있어서 그 뭐 피곤을 깨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전한 거죠. 맞아요, 뭔가 허전해. 시작을 못 하겠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찜찜해. 하루의 시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카누나 여타 왜 그런 믹스 커피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뭐 맞아요. 진하게 한 에스프레소 막 투샷 이상 들어간 거 먹어줘야 시작이 된다 막 이런 느낌.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맛을 정말 정확히 알고 즐기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스타벅스 이런 컵에다가 카누 막 3개 타가지고 이거 스타벅스에서 내가 넣어주려고 사왔어 이러면 또 맛있네. 오늘 덕분에 프리미엄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도 뭐 완벽하게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면은 전문가도 뭐 비싼 와인과 싼 거를 알아보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커피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쵸,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사연 하나를 읽고 가볼게요. QRWERQ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할 곳 위주의 카페를 찾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별다방, 이디야 혹은 이에 준하는 카페들을 찾곤 합니다. 오래 앉아있어도 부담 없는 곳, 랩탑을 놓기 적절한 사이즈의 책상이 있을 것, 시야가 가리지 않고 확 트여 생각도 이에 따라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방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음료도 자연스럽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찾게 되더군요. 별다방에서는 슈크림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디보다는 저에게는 언제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같은 카페라도 언제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끌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경에 한적한 카페를 좋아합니다. 핫하기보다는 적당히 미지근한 느낌으로요. 라고 해주셨어요. 굉장히 뭔가 스탠다드한 카페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섬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사실 카페라는 게 뭐 피님도 사실 어디 공간에 갈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여기가 혼잡하느냐. 네, 그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약간 그 경험과 어떻게 보면 마음이나 정신의 안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좀 휴식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컨디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진짜 그 좀 복잡하면 정말 혼이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또 사람이 몰리는 카페들은 굉장히 순식간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공간이 얼마나 뭐 아름답냐 예쁘나 보다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복잡하게 되면 그 공간을 약간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공간인데 옆 사람과 나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막 얘기하는 거 정말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막 쟤 거기 갔었대 막 이걸 알게 되는 TMI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순간에 너무 사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카페나 막 이런 데는 약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하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적정한 컨디션이 좋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주고 어느 매장이나 어느 지역이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시끄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든 누군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건 찾기에 애매한 데 갈 바에는 스타벅스가 나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카드 등록해서 하면은 별도 적립되고 그럼 12잔 먹으면 하나 무료 받고. 아 근데 스타벅스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골든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이 골드에서 떨어질 새가 없어요. 맨날 먹는데 어떻게 떨어져. 아 되게 민망하네요. 요즘은 안 다녀 했는데 골드 멤버라서.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면은 항상 커피를 주문하고도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약간 거기서 판매하는 거 이런 거 하나 더 사게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저금통 그거 막 할 때 사람들이 댓글에 막 저거 사는 호구 없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나 그거 사는 호구 나임. 나 우리 집에 놓여져 있음 막. 그것 때문에 제가 걔를 밥을 주려고 동전을 막 일부러 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서 핫한 카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피님은 많이 다니시죠? 정말로. 저는 피님한테 얻은 정보가 진짜 많으니까. 아니요, 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알려주시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딜 그렇게 갔죠? 아니 저는 여기 연남동에 그 빔 프로젝트 지금 맞죠? 옮겼죠. 예. 네. 거기도 피님 때문에 처음 가봤고 엔트로사이트 서교도 그랬고 또 그때 여기 근처에도 어디 막 가자고 얘기했는데 테이블이 2개인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런 데도 있었는데. 군범님 은근 거절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다 대충 유연지 갔어. 그래서 그래 연남에선 대충 유연지야. 됐어 난 안 가. 막 이런 생각했죠.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아 웃겨. 네. 그래서 찾아다니시는 편인가요? 아 좀 그래도 다녔던 편인 것 같아요. 요즘도 다니나? 여행 가선 좀 되게 면밀하게 좋은 카페를 가고야 말겠다는 어떤 신념으로. 그쵸. 간 길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감성적이고 감각적이면서 사람 복잡하지 않으면서 커피도 마시는 곳인가. 막 이런 걸 찾아다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독특한 카페 갔다 왔어요. 여행 고백하셨어. 어디 갔다 왔는지. 그 귤 창고 같은 거였던 자리를 이제 그 안을 카페 공간으로 꾸민 곳이에요. 그 그래서 커피 프렌즈 막 그런 거처럼요? 네. 근데 이제 커피 프렌즈는 앞에 그 안에 공간이 보이잖아요. 밖에서. 네네네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돌로 돼 있고 문도 까매서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까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에가 올블랙.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야맹증 주의라고 올렸거든요. 정말 올블랙. 공간 정말 어둡고 천장에 되게 조그만 창이 조금씩 있어서 어두운 공간에 하얀 빛이 살짝씩만 들어와서 겨우 저기가 바구나, 저기가 계산대구나를 알 수 있는 대박. 정도?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정도? 커피 맛에 집중하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올블랙 매니아신 것 같은 게 화장실의 그 수도까지도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 미니멀리스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막 각 잡고 막 이런 사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쪽에 어떤 되게 굉장히 취향을 지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도 그리고 의자도 그리고 포크랑 이거 다 올블랙. 근데 그거 있죠. 유광도 아니고 약간 대박. 매트예요?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된 거 아시죠? 진짜 그런 블랙은 정말 까만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메뉴도 뭐 저는 사실 아메리카노만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아메리카노 시키고 그다음에 빵 몇 개 있어요. 네 다섯 개 정도밖에. 빵도 다 막 먹물 넣어갖고 까만 빵인 거 아니야? 크루아상 먹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컨셉추얼한 데 가면 맛이나 이런 거 되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인테리어만 신경 쓰고. 근데 맛도 그냥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맛있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냥 괜찮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 좀 어두워서 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하고 약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찾아다니는 사람 같네요. 찾아다니시잖아요. 안 찾아다닌 척해요. 왜? 뭐 연남이나 연희동이나 뭐 용산 쪽이나 뭐 그 정도는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의 전부 아니에요? 마포나 뭐 미술관 갈 일이 있을 때 그 미술관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물색해가지고 찾아서 간다든지 뭐 그냥 그 정도?
할 말 아하 아닌 거 지금? 안 찾아다닌다고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한창 찾아다닐 때보다 저는 거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상대적으로는 좀 왜냐면은 우리가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트렌드 안에서 한창 되게 핫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 디저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요소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줄을 선 적도 한 번 있어요. 카페를 가기 위해. 네. 봉범님 줄 서본 적 있으세요? 저는 줄 서 있으면 피해서 안 가요. 다른 데 가요. 아니 근데 저도 보통은 그런데 밥집은 줄 서본 적 있는데 밥집도 서울에선 잘 없고 어디 여행 가면은 그렇고 꼭 가고 싶었던 네, 데들. 근데 카페는 잘 그리고 누가 같이 있으면 쓰는데 혼자는 그쵸? 네. 그또 혼자서는 또 그래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네. 카페를 줄 선 적은 사실 잘 음. 없는데 딱 한 번 줄 섰던 게 그 성수동에 카멜. 인기 진짜 많죠. 근데 되게 작아요. 도쿄에도 카멜베크 커피 거기도 줄이 가면은 근데 줄이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근데 그래서 피님이 갔다 오고 나서 좋다 그래가지고 저랑 한번 성수동 같은 데 여기 갔었는데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쳐 딴 카페 갔던 기억나요. 그때도 제가 데려갔어요 저를. 같이 갔거든요. 네. 그때는 저는 비가 오는 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나마 양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굳이 카페 가자고 줄을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을 섰어요. 그때는 또 그게 막 이렇게 먹고 싶기도 하고 그 공간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다니던 시절이 약 한 2년 전에서 3년 전에 한창 피크를 찍다가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네. 집에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덜해진 것 같지만 이제 여행 갔을 땐 또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 핫한 카페를 대체하는 거를 서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점도 요즘엔 되게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서점도 진짜 많이 찾아다니다가 내가 서점에서 책을 사는 속도가 책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읽다만 책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내가 너무 이렇게 허기진 것처럼 다니는 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람이 겉핥기식으로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충분히 즐기거나 어떤 여백이 없는 느낌이 스스로 들어서 요즘은 좀 내 템포에 맞게 살자라고 해서 일단 사고 안 읽은 책들을 먼저 읽고 다시 다니자라고 이제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서점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여서 여행을 갔을 때도 서점을 하나씩 꼭 들리고 이번에도 물론 갔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주에도 서점이 워낙 많잖아요. 독립서점이. 근데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가는 건 좀 또 허겁지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게 된 동네의 책방 한 군데랑 그냥 북페어를 갔어요. 북페어 가셨구나. 네, 근데 북페어 가서 양말이랑 굿즈 사오셨어요. 귤바구니 샀어요. 리사이클링 해서 이제 뭐 포대자루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귤 따시는 분들이 농장에서 귤 담는 용도로 파는 바구니를 샀는데 그걸 들고 제가 공항을 돌아다녔더니 공항에 어떤 분이 이거 귤 담는 바구니인데 사신 거예요? 네, 제 돈 주고 샀어요. 인테리어용으로 산 거예요. 막 이래서 약간 좀 되게 창피하면서 민망했던? 제가 왜냐면 약간 그거를 캐리어에 넣을 수 없어서 되게 핸드백처럼 들고 다녔거든요. 그 사진 안 남겼어요? 사진 궁금한데. 저는 안 남겼고 그걸 사는 공간에서 귤 바구니 쌓여있는 것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공항씬을 찍었어요. 안 돼요. 흑역사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핫한 카페 얘기하시다. 본범님은 그러면 따로 찾아다니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순간 보면. 제가 그러니까 일 때문에 새로 생긴 데를 가보려고는 하는데요. 그게 시장조사다 보니까 굳이 막 어떤 때에는 커피를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공간에 가면은 좀 공간을 즐긴다기보다는 여기가 새로 생겼어. 어떤 컨셉이지 하고 살짝 보고 뭐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줄이 길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반복해서 가는 건 진짜 편한 경우만 그런데 사실 대충 유원지도 제가 그 매거진에서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 생겼다 그래서 가봐야지 해서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저는 갔을 때 느낌이 더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 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되게 굉장히 예쁘게 표장된 공간만 보고 가면 생각보다 커피가 맛없다거나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그렇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한 번씩 경험치로 가보고 이후로는 안 가는 것 같고 출장을 가건 여행을 가도 사실 유명 카페를 일부러 그런 일정 같은 데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도쿄나 교토 저희 여행 갔을 때도 그랬긴 했지만 출장 가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커피를 3-4잔 이상 마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여행 가서도 이제 느꼈던 거긴 하지만 교토 저희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전 출장 갔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그 오래된 커피집들 있잖아요. 이노다 커피나 스마트 커피 같은 너무 좋아했죠. 또. 유명한 카페들이고 그곳들은 분명히 아침에 가서도 줄을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줄을 거기는 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스마트 커피 네. 그 의자 대기하는 의자에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기꺼이 제가 줄을 설 마음이 생겼던 거는 들어가서 앉았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 느낌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함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안락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오래된 집이 주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핫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취향상 또 그런 곳을 또 좋아하는 부분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꺼이 대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런 데가 있다면 매일이고 갔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서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투어라는 말을 타이틀로 잡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여행을 가면 뭔가 랜드마크나 막 화려한 관광지를 가는 분들도 많지만 달라진 부분이 카페도 하나의 그런 맞아요. 랜드마크처럼 여행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블루보틀 뭐 일본에 어느 매장 가면 한국 사람 더 많다. 맞아요. 뭐 여러 그 브랜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커피 브랜드들도. 그래서 이제 블루보틀 해외 진출하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성수동 1호점 들어오고 2호점이 바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정말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들은 오픈했을 땐 피해야 돼. 이번에 2시간씩 기다리시도 몰라요. 안국에 네. 그 어니언이요. 난리 났어요.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게 이게 좀 빠져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며칠 사이에 제가 팔로잉하는 사람들 한 20-30명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도 가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안 가봐도 각이다. 사람들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 제 친구가 갔는데 사진을 찍어도 다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걸리는 지점으로 사진을 찍어야지 했더니 한옥에 처마를 찍어온 거예요. 한옥에 처마에 어니언 간판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포토스팟을 찾았다. 그 처음에 옛날에 성수동 처음 생겼을 때도 맞아요. 우리 그때 한번 갔을 때 그냥 못 사고 놀랬죠. 공간만 돌아다니다가 나왔잖아요. 네, 앉을 데 없어가지고. 자리가 정말 1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핫한 곳들은 요즘에는 일부러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약간 유명한 메뉴들 있죠. 한동안 왜 인스타나 이런 데 되게 유명한 거 막 솜사탕이 걸려있는 커피라던가 아니면 막 도넛 위에 올려놨다던가. 그리고 막 그거 뭐죠? 더티 커피? 그것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흘러내리는 거. 근데 그런 데들은 인증샷 찍으러 간다 치지만 걔를 한 번 먹고 2번 먹으러는 안 가는 거죠. 그 집에. 그리고 우리 같이 단 거 못 먹는 사람들은 한 모금 먹으면 이제 달아가지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이런 말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러네요. 둘 다 약간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진짜 단 거 먹을 때 카푸치노나 라떼 정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저트 우리 만나서 케이크 먹은 적 거의 없어요. 맞네요. 우리 디저트를 안 먹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특히 단 거를 못 먹어서 케이크도 한 스푼 먹으면 이제 다 먹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밥블레스에 나오잖아요. 후식은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최고예요. 그런 거 먹으면 그렇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땡겨요. 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김치찌개집 너무 가고 싶어. 우리 안 간 지 좀 됐는데. 그 우리 앞에 다들 방어집이랑 파스타집에 줄 서는데 우리만 그 아저씨가 하는 김치찌개집 가서 계란말이 먹잖아요. 다음 주에 가요. 네, 좋아요. 가고 또 대충리언지 하셔야죠. 카페는 다음 주는 제가 저 피님의 의견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새로운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본범님이 실망하실까봐 손도 꺼내질 못하겠어요. 네, 제가 그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얘기 돌려서 그러면 피님 뭐지 지금 몇 번 말씀하시긴 했지만 카페에서 일단 주로 그럼 즐겨 먹는 메뉴는
근데 네. 원래도 이제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였는데 음. 제가 우유를 좀 거의 끊다시피 그쵸. 했잖아요. 네. 완벽하게 끊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빵을 끊어야 우유를 끊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라떼를 거의 많이 안 마셔서 거의 100이면 99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단맛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도 크림류를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고 커피만 좋아하다 보니까 차도 잘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그게 다고 한동안 그 스타벅스의 콜드폰 콜드브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생크림이나 이런 거에 비해 좀 단맛이 덜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항상 폼 반만 주세요. 폼 적게 해서 주세요. 항상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걸 안 마시니까 뭔가 그래도 좀 풍미를 느끼고 싶을 때는 저는 나이트로, 니트로, 질소 커피를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콜드폰 콜드브루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중국 출장 갔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콜드폰 콜드브루 주문했는데 걔네는 이거를 흔들어 줘가지고 저희는 왜 커피 있고 위에 폼 올려주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 커피와 폼을 이렇게 다 뒤섞어서 흔들어줘서 줘가지고 라떼처럼 아니 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디야에서도 그 니트로 커피를 주문했었는데 위에 이제 거품을 네. 풍미를 위에서 그걸 마시는 건데 아이스로 해서 막 그 빨대로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때는 테이크아웃으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 되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텐데. 근데 또 중국 갔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든 출장이기 때문에 당분을 안 먹으면은 당장 내가 어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뭐 우유고 뭐고 일단 단 거를 입에 넣자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메뉴를 또 즐겨 먹었죠. 맞아요. 그 중국 가면 카페에서 제일 많이 저희가 사 먹는 게 과일이잖아요. 커피랑 과일. 그리고 네. 전 젤리를 진짜 안 먹는 사람인데 출장 때문에 젤리를 먹게 됐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많이 먹는 거. 하리보 먹는 맞아. 사람 제일 이해 안 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하리보부터 챙기잖아요. 이제. 하리보 없으면은 내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서는 그런 커피 종류 말고 딴 건 안 드세요? 샐러드나 뭐 이런 빵, 케이크 진짜 안 먹고 네. 샐러드도 잘 안 먹고 먹으면 이제 그 빵이 그 제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메뉴가 크루아상. 크루아상도 뭐 이렇게 초코 이렇게 묻혀 있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담백한 걸 좋아해서 크루아상 거의 열이면 9은 크루아상을 선택하고 진짜 당이 딸리는 어느 날이다. 그러면 이제 가끔 그 블루베리 들어가 있는 그 마카롱 하나 사 먹거나 그 뭐죠? 까눌레 같은 거 네네네. 하나 정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정말 가끔이고. 빵 먹고 싶으면 거의 크루아상 먹는 것 같아요. 베이글 먹을 때도 있고. 근데 피님이 보통 집에서 잘 챙겨 드시니까 그래서 밖에 음식을 그렇게 막 선호해서 막 사 먹거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더. 아니 근데 그거예요. 제가 단맛을 좋아하지 않아서 좀 카페에서는 디저트를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거, 바스락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고소한 맛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페들에 구성된 디저트들은 대부분 거의 다 단맛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한 그런 메뉴는 별로 없는 느낌? 핫한 카페를 찾아가서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를 저도 한동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당장 김치찌개 먹고 싶은 그런 기억이 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디저트는 나는 좀 나한테는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더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본범님도 좀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그쵸. 저도 단맛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래도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좀 유난히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단맛보다 짠맛이나 이런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맛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케이스로 봤을 때 저도 그러니까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한 자리에서 커피 2잔 먹는 날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날은 아이스 한 잔 마시고 따뜻한 거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마시거나 아니면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거 한 잔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되게 입가심한 느낌이죠. 그 예전에 뭐 베를린 어디에서 네. 그 맥주와 카푸치노의 조합을 되게 좋게 얘기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카푸치노 마시고 그럼 맥주 마셔야죠. 그런 조합 되게 좋아합니다. 한 자리에서 2잔 마시는 거 이런 기준이 거. 뭔가 반주할 수 있는 커피.
배를 채우고 맥주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라떼나 카푸치노도 배를 채우고 아메리카노로 입가시. 뭐죠 이거? 네. 예전에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스타벅스라고 한다 치면 만약에 아이스 카푸치노 아니면 다른 데면 아이스 라떼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우유 냄새가 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우유를 안 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텀블러에는 약간 아메리카노만 담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에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먹는 버릇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요새 아침에 자꾸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노와 맞는 식사가 되는 다른 걸 또 하나씩 더 먹는 거죠. 근데 저는 집에서 홈카페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제일 좋은 조합이 뭐냐면 삶은 계란 먹고 고구마 삶은 거 하나 먹은 다음에 아메리카노 먹으면 딱이에요. 너무 건강하게 드시는데 거기에 뭐야 베이컨이라도 하나 참 고기 안 드시려고 그러지. 베이컨이라도 한 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찌떡이나 그런 오배기떡 같은 것도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되게 시골 사람 아니 시골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입맛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깨끗하고 정화된 것만 드시려는. 근데 저 과자 엄청 먹잖아요. 아 맞다 과자 많이 드시더라. 진짜. 근데 과자도 그 상자에 든 과자나 봉지 과자 그런 거 잘 안 먹고 봉지 과자만 먹어요. 맞아. 새우깡 제일 좋아하세요. 네. 입맛이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근데 대신에 카페에서 베이커리류는 되게 자주 애용하거든요. 케이크는 안 먹는데 샌드위치 베이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또 호구 같은 이야기인데 스타벅스에 신메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나 이런 거. 그런 거 자꾸 사 먹어봐요. 근데 진짜 저도 네. 스타벅스를 자주 애용하고 샌드위치도 사 먹긴 하지만 사실 정말 안 싸요. 비싸요. 6,000원짜리 샌드위치면 진짜 맞아요. 기본에 속하는 거고 거의 6,800원, 뭐 7,000 얼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커피까지 같이 사면 사실은 10,000원 이상 되는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안에서는 커피랑 샌드위치 다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거죠. 베이글이나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고 그쵸. 그것도 뭐 사실 10,000원에 가깝잖아요. 그쵸.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자꾸 호구처럼 신메뉴를 먹어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커피와 카페에서의 우리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번째 최애 시리즈 시간 어떠셨나요, 부모님? 저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되게 낱낱이 개인이 가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주제에 대한 취향들을 되게 열심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약간 좀 감이 안 와요. 저도 그거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막 우리가 뭐 이름도 말하고 뭐도 말하긴 했지만 사실 다 개인이 느끼는 개인의 감흥 혹은 개인의 습관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그런데 난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실지 어떨지 그런 것들 댓글로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약간 갈수록 또 개인적인 어떤 취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즐거운데 어떻게 느끼실지가 또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취향대로 조금 더 그전에 했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좀 더 취향을 부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쯤 자신의 취향을 생각해보는 어떤 영감이 될 수 있다면 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최애 시리즈를 이어가겠다는 저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립니다. 뭔가 지금 발표한 느낌이 두 손 꼭 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46화는 마무리를 하고 47화 예고 드려야죠. 네, 47화는 저희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핫한 맞죠? 우리한테만 핫한 거 아니겠죠? 또 그걸 모르겠어요. 관심도가 높은이라고 하죠. 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네 예능인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도 해보고 우리는 또 어떤 느낌을 좋아하고 뭘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개인이 느끼는 감정부터 여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6화 커피와 카페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